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또 빼이를 지하철역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집에 왔어요. 네, 근데 어저께 저희 이제 제 3호 코치님이 영입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3호 코치님이랑 2호 코치님, 황 코치님과 임 코치님과 어제 이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좋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양쪽 다를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 자신과 결혼 상대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쉽게 그 상대방에 대한 조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난다 라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게 뭐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상대방만 보면서 조건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나 뭐 그런 걸 보면서 결혼하는 수가 많이 생기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뭐 혼자 살겠다라고 막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은 글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난 이제 혼자 살 거야.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상처가 크거나 그러면은 뭐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되죠. 그런데 언제 결혼을 하면 좋겠냐, 언제 본인이, 그거는 내가 뭐 다른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요, 독립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나 혼자 꿋꿋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나한테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너무 막 외롭고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를 저는, 혹시 이렇게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이별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헤어지기가 무섭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별은 뭐 새로운 사람으로 잊혀진다, 뭐 그 말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 휴지기를 좀 충분히 갖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외로움에 사무쳐가지고, 외로움이 무서워서, 외로운 감정이 싫어서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 상대방한테 사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라기보다는 그렇게 좋은 그런 마음의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상대방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헤어진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접근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특히 미모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대기 줄이 길게 서 있죠. 그렇죠. 언제든지 후보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벤치에 저기 앉아가지고 한 10대 명이. 그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연애의 타입은 좀 그렇게 좋은 건강한 연애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외로워서 하는 연애는 항상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외로워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데, 정말 내 타입이 아닌데, 나랑 잘 맞지 않는데 그냥 외로워서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 외로워서 시작했던 그 사람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진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렇다면 또 이쪽은 또 상처를 받겠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게 불이 꺼졌냐? 완전 다 꺼버렸네.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독립이 됐을 때 연애를 하든 결혼하든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좋냐, 저라면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라면 딱 한 가지만 볼 것 같아요. 밝은 사람인지, 그 기운 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주로 보면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막 끌어내리면서 아주 시궁창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방을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물귀신 작전에 아주 능해요. 상대방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딱 알려드릴게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리고 조금 피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을 차단하는지,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데 못 만나게 한다거나, 물론 그런 자연스러운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만약에 이성이 많은 자리에, 술자리에 가는 거를 뭐 이렇게 그런 거는 걱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집착하고 집요하게 막 확인하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상대방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사실 위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집착이 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뭐 걱정하고 그런 건 뭐 당연한 건데, 주변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요.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랑 물론 성격이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이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그런 증상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돼요. 본인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항상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봅니다. 진짜로요. 인간관계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 만나는 거를 용납하지 않아. 자기 기준에 그냥. 요런 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독립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충분히 올라와 있는지. 물론 자존감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평타라는 건 있어요. 평균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이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높아요. 남의 시선에 크게 개의치 않는, 남의 직업이나 뭐 돈벌이나 이런 거에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제가 뭘 하든 그러니까 신경은 쓰지만, 관심은 있지만, 그게 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진 않아요. 그게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상대가 뭘 하든. 그렇죠.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런 거, 자존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살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충분히 올라오고 독립됐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라 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